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칫솔질에 관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 뭐 치주 질환을 가지신 분한테 혹은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바스법을 써라. 아직도 이런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치과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스법, 목욕하면서 칫솔질 하는 건 아니겠죠. 바스. 예. 사람 이름입니다. 예, 원래 오리지널 풀 네임은 찰스 캐세디 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CC 바스 보통 이렇게 쓰는데, 요 분이 이는 여기를 닦아야 되면 좋겠다,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예방치과 강의하고 있는데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늘상 이 바스 선생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일단 아직도 이런 걸 가르치세요라고 얘기했던 건 1875년도에 출생을 하셨답니다. 그 시절 얘기예요. 그래서 바스라는 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잇몸 질환으로 1920년대, 30년대까지 이가 많이 망가져서 치과의사들이 뺐답니다. 이 치료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임플란트가 없었으니까 빼고 브릿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이를 뺐다는 거죠. 그 바스 선생님이 보기에, 야, 요거를 세균을 잘 조절하면 잇몸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질민질한 부분 거길 닦지 말고 요 이하고 잇몸이 닿는 요 경계면을 좀 닦아라. 여기에 주로 세균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잇몸 틈바구니에 칫솔질을 넣고 닦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 했던 선구자인 이 뭐라고 할까요? 과학자면서 의사인 거죠. 이 바스법이라는 칫솔질 방법을, 물론 본인이 바스법이라고는 안 그랬을 거예요. 어쨌건 바스 선생님이 이 칫솔질 방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러면 칫솔을 잇몸 쪽으로 45도를 기울인 후에, 왜냐면 잇몸을 닦아야 되니까요, 이와 잇몸의 경계부를 이렇게 문지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야 고기가 닦인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닦으면 이가 우리가 요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튀어나온 데에 잇몸만 닦이는 거예요. 요 돌아가는 부분이요, 옆에 니하고 만난 요 돌아가는 부분에 칫솔털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맞는데 방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방법이에요. 어쨌건 간에 선구자적인 입장으로 요 잇몸을 닦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자꾸 내려가고 이빨이 흔들려서 빠진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노화다. 이거 잘못됐다. 그 생각 빨리 뜯어 고쳐라. 이 잇몸 테두리를 잘 닦아서 세균을 관리하면 평생 동안 내 잇몸, 내 치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빨리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1940년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한쪽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이거 치과대학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 뭐 파고 떼우고 뽑고 뭐 브릿지 신고 금리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해야 되긴 하지만 뭘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자연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치과대학 교육에 예방치과라는 걸 더 넣어야 되겠다.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군대같이 이렇게 좀 잡혀있는 시간이 있잖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요럴 때 칫솔질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요런 얘기도 하셨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면 듣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듣는 치과대학 교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 바스라는 사람이 치과대학 교육이 잘못됐다고 뭐 막 떠들고 다닌다는데, 어이씨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욕을 했대요. 지금은 치과의사들이 잇몸 질환은 바스법 뭐 이런 영상도 막 만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스 선생님이 쓴 논문을 치과의사가 단 한 편도 치과 이 저널에 안 실어줬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편협하죠. 그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비난이 아니에요. 발전을 위해서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1940년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그때 바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잇몸을 닦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칫솔이 새로 나왔어. 근데 이게 나일론으로 만들었다. 예전에 뭘 썼어요? 동물 털을 썼습니다. 뭐 말털, 오소리털 뭐 이런 거 썼겠죠. 네. 최근에 신재료인 나일론으로 칫솔이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게 너무 뻣뻣해서 몹쓸 물건이다. 그러니까 잇몸을 닦을 때 쓰지 마라.
차라리 부드러운 동물털을 써라. 이런 얘기도 하셨답니다. 그게 그 시절이에요. 근데 칫솔질은 왜 지금도 바스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치과의사 한 사람이지만 참 죄송스럽게도 어떻게 이를 깨끗하게 닦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치과의사에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임플란트 세제로 만들 건가? 어떻게 라미네이트 할 건가? 어떻게 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캐드캠으로 이를 금방 만들어서 껴줄까? 이렇게 망가진 치아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치아를 어떻게 잘 닦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노력과 관심과 비용 투자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바스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데서 이 잇몸 테두리를 닦으니까, 그죠? 고기는 닦이는데 어떻게 해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에서 주로 병이 생기는데 거기가 안 닦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놀랍게도 변형 바스법. 이것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Modified Bass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되게 놀랍고 웃기는 일이. 자, 바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아랫일을 봅시다. 여기 잇몸,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이 사이가 안 닦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와 이 사이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근데 모디파이드 바스는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훑어내래요. 이렇게 훑어내면 썰커스에 들어갑니까? 그 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스 선생님이 그렇게 애타게 이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가 안 닦인다고 그래서 그 홈의 반대 방향으로 쓸어 올리라고 하는 게 변형 바스법입니다. 바스 선생님을 보면 자기 이름을 거기서 빼고 싶을 정도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안 닦여요. 근데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1950년도 방법밖에. 그래서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수드라는 방법으로 칫솔질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제 그래도 한 10몇 년이 됐어요. 이 바스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칫솔질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 회전법 잘못됐다, 바스법 지금은 아니다, 모디파이드 바스, 변형 바스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거 전부 다 1950년대 되게 오래된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럼 제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겠죠. 그렇죠? 예. 여기저기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라고 얘기하는 치과 의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에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야. 그리고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서글픈 일이에요. 아직도 칫솔질의 바스법, 변형 바스법 얘기를 치주과 전문의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교과서에 실려 있고 1950년대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1940년대에 바스 선생님이 이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으라고 한 그 얘기와 이렇게 훑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는 방법과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는 걸 상식만 있으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들이 관심이 없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서글픈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도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배워서 바스법으로 닦고 있어요. 뭘로 닦으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수드로 닦으셔야 됩니다. S 첫 번째는 부드러운 칫솔을 쓰라는 거예요. 바스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일론은 뻣뻣하니까 부드러운 걸 써라. 근데 지금은 나일론 재질, 폴리에스터 재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나 부드러운 칫솔들이 만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절과 기술이 달라졌잖아요. 자, 부드러운 칫솔로. 그 다음에 부드럽게 닦아야 된다. 그 부드럽게 닦으려면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됩니다. 연필 잡듯이. 두 번째 O는요, 입을 크게 벌리고 칫솔모가 그 잇몸 테두리에 닿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O는요, 한 개씩 닦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에 바깥쪽 튀어나온 부분과 모퉁이를 다 닦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D는 바스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그 얘기입니다. 치아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잇몸을 닦아라. 칫솔모가 잇몸에 닿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칫솔질하는 것보다는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잇몸을 어떻게 해요? D, 깊이 잇몸 쪽으로 칫솔모를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SOOD예요. 제 채널에 가시면 어떻게 칫솔질을 하는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치과에 대해서, 예방치과에 대해서 혹은 칫솔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 채널에 오신 분이면 다른 채널도 보셨겠죠. 그죠? 가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아직도 바스법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1940년대 방법이라던데 알고는 계셨나요?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과 의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죠? 알고 있는. 왜요?
우리 자연 치아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내 치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의사나 치과 의사의 가장 큰 목적, 목표, 직업적 소명은 뭐냐면 의사나 치과 의사 없이도 환자가, 그죠? 병원 없이도 환자가 건강하게 살게 만들도록 퇴원시키는 게 가장 큰 직업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유튜브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죠? 오늘은 역사 속의 유명한 인물인 찰스 캐세디 바스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고귀한 그 생각이 현재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발전도 노력도 하지 않고 1950년대 방법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저 같은 치과 의사들, 그죠? 저도 치과 의사 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방법, 새로 나온 것도 아니죠. 10년이 넘었으니까 빨리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